왜 어떤 사람 앞에만 서면 나도 모르게 작아질까요? 말 한마디 꺼내기 전인데 이미 위축된 느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괜히 초라해지는 기분. 참 이상합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살면서 별일 다 겪어봤는데도 낯선 모임, 말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앞에만 가면 왜 자꾸 주눅이 들까요? 하지만 이건 많은 사람이 겪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몇 가지 심리 습관만 바꿔도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중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를 만나도 기죽지 않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된 특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도 아닌 심리적으로 자신을 세우는 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세요. 첫 번째 특징. 기죽지 않는 사람은 전체가 아니라 단 하나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주눅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전체로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외모, 말솜씨, 직업, 사회적 지위까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나보다 낫다고 느끼는 순간 자신의 존재감은 한순간에 작아집니다. 하지만 기죽지 않는 사람은 이런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전체로 보지 않고 단 하나의 핵심 자산을 중심으로 인식합니다. 그 핵심은 다양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자산이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의 침착함도 강한 무기입니다. 표현력이 없다는 사람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존재감이 됩니다. 이 자산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질문을 잘해. 상대가 나와 얘기하면 말이 술술 나오거든. 나는 감정이 섬세해서 대화를 잘 캐치해.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안에서 한 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자산이 커 보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아 보여도 그 안에 나의 정체감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한 가지를 어떻게 찾느냐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장 나답게 느껴졌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 앞에서 말할 때 편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었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피드백을 자주 했는지, 그 안에 반복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한 가지입니다. 그 한 줄의 자산이 분명해지는 순간, 더 이상 당신은 남과 전체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비교가 아닌 기준으로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 기죽지 않는 사람은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존재감을 줍니다. 그 비밀은 바로 처음 5분, 말보다 먼저 전달되는 태도에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듣기 전에 이미 판단합니다. 처음 마주 앉은 순간, 당신의 표정, 자세, 시선, 움직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입니다. 기죽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대접하는 태도로 자리에 앉습니다. 어깨는 내리되 펴고, 시선은 정면보다 살짝 위, 눈은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입꼬리는 살짝 올리고, 턱은 당기되 경직되지 않게, 손은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허벅지 위에 자연스럽게 두기. 이건 단지 바른 자세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다루는 방식이자 상대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끝나버린다는 점입니다. 즉, 처음 5분은 상대의 말보다 내 태도가 더 많은 걸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5분을 그냥 넘깁니다. 긴장해서 몸이 굳거나 괜히 웃음을
억지로 띄우거나 손을 만지작거리며 스스로 낯선 사람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반대의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전합니다. 그건 나 여기 있어도 괜찮아 라는 무언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자기 자신에게 안정적인 사람은 상대에게도 위압감이 아니라 존중받을 태도를 이끌어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대접해야 상대도 당신을 대접합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의식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모임에서 처음 5분만이라도 이 태도를 연습해 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당신도 곧 느끼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특징. 기죽지 않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모임에서 자주 주눅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할 타이밍을 놓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이미 대화를 주도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들기가 애매하죠. 괜히 내 얘기 꺼냈다가 어색해질까봐 망설이게 됩니다. 이럴 때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더 강한 주도권을 갖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대화의 방향과 리듬이 당신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관심이 담긴 방식으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그거 들으니까 갑자기 궁금한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쪽 분야를 꽤 오래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계기 있으셨어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요즘 그쪽 흐름은 어떤 편이에요? 이런 질문은 상대에게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말할 공간이 열립니다. 말을 못해서 주눅드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못 잡아서 위축되는 겁니다. 기죽지 않는 사람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대신 질문으로 타이밍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대화를 유리하게 이끄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상대의 관심사를 먼저 끌어내고 거기서 연결 지점을 만든 다음 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죠. 예를 들어 상대가 그건 제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 말은 그럼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 하신 건가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의 경험을 비추는 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말을 잘한다는 착각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실상은 흐름을 설계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하나면 당신의 존재감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 기죽지 않는 말투의 습관입니다.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주눅 드는 사람들의 말에서 자주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괜히 나선 건 아닌가요? 잘 모르겠지만요. 별 말씀을요. 저는 그냥 이런 말투의 공통점은 자신의 존재나 의견에 대해 허락을 구한다는 점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스스로를 낮은 위치에 두는 표현이죠.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말투에서 먼저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눅 든 말투는 상대에게도 이 사람은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자신이 없어 보인다는 인상을 줍니다. 반면 기죽지 않는 사람은 말할 때 자기 의견에 확신보다 입장을 담습니다.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되 말할 자격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죠. 제 기준에서는 이게 조금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저는 이런 방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말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피하지 않네라는 신뢰를 느낍니다. 말투는 결국 당신의 사회적 위치를 형성합니다. 허락을 구하는 말은
자신을 아래에 놓는 구조를 만들고 입장을 전하는 말은 수평적 관계를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말에 주어를 나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다는 저는 그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다는 제 생각엔 조금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같은 의견이라도 이렇게 말하면 비난이 아니라 경험 공유로 받아들여집니다. 기죽지 않는 말투는 목소리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말하는 것. 그 태도가 말투에 녹아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관계에서도 결코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5번째 특징. 기죽지 않는 사람은 심리게임에 쉽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존재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상대가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죠. 내가 긴장하면 상대는 느슨해지고 여유를 부립니다. 내가 조심할수록 상대는 거칠고 당당하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위계를 만드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한쪽이 기죽으면 다른 쪽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 법칙을 모르면 본능적으로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죽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부족해서 밀리는 게 아니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건 사람 대 사람의 우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걸 착각하면 나는 상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내 감정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이미 관계의 흐름에서 밀리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두 번째, 바로 내 안의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되는데 충분하다. 이 문장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상대의 태도에 휘둘릴 일이 줄어듭니다. 상대가 거칠게 나오더라도 저 사람은 지금 자기 기세를 확인하고 싶은 거겠지.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상대가 내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지금은 관심이 없을 뿐이지. 내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연습과 인식 전환을 통해 습득되는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자기 언어를 갖는 것입니다. 타인의 반응에 따라 감정이 출렁이는 사람은 늘 상대의 언어에 묶여 삽니다. 하지만 자기 언어가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말보다 자신의 해석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날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을 때 내가 무시당한 거야 라고 느끼는 대신 지금 저 사람은 자기 우위를 확인하려는 거야 라고 재구성합니다. 같은 말을 듣더라도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내 위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리적 게임은 이렇듯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싸움입니다. 그 자리에 중심을 잡고 서 있으려면 상대의 눈치를 보기 전에 내 안의 기준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당신이 기준을 세우는 순간 상대의 언행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드는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기죽지 않는 사람의 진짜 힘입니다. 기죽는 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 기준 없이 사람을 마주하면 크든 작든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상대가 잘나 보일수록, 내가 준비 안 된 느낌이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단 하나의 자산으로 중심 잡기. 처음 5분의 태도로 존재감 만들기. 질문으로 대화 흐름 잡기. 말투로 나의 위치 지키기. 심리 게임에서 벗어나기. 이런 걸 다 해야 하냐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질문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는 잘 보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말 없이도 판단당하고
표정 하나로 위치가 정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나를 대할지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죽지 않는다는 건 눈에 띄고 잘나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로 있는 사람, 존재감은 작지만 단단한 사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처음엔 어렵고 어색하더라도 이 중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반복될수록 당신을 지켜주는 언어와 태도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지혜의 한 조각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